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관련된 이슈들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또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에는 과연 어떤 이슈들이 중요하게 될까요? 이번에 기재부 측에서 올해 달라지는 점들을 함께 소개한 책자들을 발간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는 올해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달 연장돼서 내년 2월 말까지 시행된다는 점인데요.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유가도 하향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이 국내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했을 때 2달 정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LPG 경우에는 37%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들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처음으로 발행된다는 점도 주목해 보실 만한데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고 하고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보기를 했을 때 지원해주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포과 기간이 확대된다는 점, 또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 향수의 면세 한도도 기존에는 60ml였는데 100ml까지 조금 더 커진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새해 증시에서 달라지는 점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난해 99억 7천만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22년에 비교했을 때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 규모는 좀 많이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수출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주력인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고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는데요. 이 무역 수지는 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내년에 대한 수출 전망을 또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그리고 연간 수출입 동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고요. 일단 지난해 수출의 경우에 6,32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고금리 기조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에 지연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지난해 1분기에 저점을 찍은 뒤 반도체 수출이 4분기 들어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과 수요 개선으로 인해서 증가세로 전환돼서 11월부터는 2개월 연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동차나 일반 기계, 선박같이 세계 품목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함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소식들 살펴보시면서 과연 산업별로는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유망할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인데요.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이 16조 7,340억 원으로 거래소가 관련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외국인은 지난 2020년 이후에는 2022년까지 3년 연속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도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4년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원래는 이 HBM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좀 덜했던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도 2022년에 49.6%였는데 지난해는 53.9%까지 큰 폭으로 급증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반도체 투톱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지난해 마지막까지 시세를 분출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는데요. 과연 올해에도 신년에도 좋은 흐름 기록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전년보다 30% 늘어난 40만 대 안팎의 전기차 판매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지금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지난해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판매 목표를 오히려 높이는 등 기존 전략을 고수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이 설명회 행사에서 지난해 전기차 판매 성장률로 30%를 제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판매량을 늘리려고
살리려고 하는 것은 중저가 전기차를 통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금리 여파로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 전기차 업계에서도 함께 좀 가격 경쟁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캐스퍼 전기차가 이르면 7월쯤에 국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LFP 배터리를 또 탑재했다고 하는데 보조금을 적용했을 때 2천만 원대 가격대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저가 전기차들을 통해서 올해에는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주가 역시나 마지막까지 분출되는 모습을 기록했었는데요. 과연 전기차에 대한 판매 목표량 달성이 또 가능할지, 차에 대한 판매는 피크아웃이 아닌 꾸준하게 또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통합법인이 12월 28일 장마감 이후에 출범을 했는데요. 이 출범한 합병의 1단계로 오는 2030년 연매출 12조 원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을 하기 위한 목표를 함께 세웠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하는 2단계 통합을 마칠 예정인데요. 일단 통합 셀트리온은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현재 주력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약 개발 역량도 끌어올려서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합병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은 40조 원으로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무 구조가 단순해지면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해소되고요. 대표적으로 분식회계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도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독 보도 한 가지를 더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이 이거 통합에 대한 출범 이후에도 일본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약품 판권을 아시아 최대의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기업인 중국계 CBC 그룹에 매각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매각 금액을 통해서 현금 유동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M&A나 신규 파이프라인 임상에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도 차근차근 좀 한 해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 흡수 합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셀트리온 제약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될 텐데 올 한 해 동안의 주가 흐름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건설 쪽에서 PF 우려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태형건설이 있겠죠. 산업은행이 태형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채권단 400여 곳을 추려서 소집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형건설의 PF 보증 채무 규모는 9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태형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80곳이고요. 총 1조 3,007억 원으로 금액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채나 담보대출 그리고 기업어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태형건설이 PF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이 총 122곳이라고 하고 대출 보증 규모는 9조 1,81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형건설과 관련된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고 이 채권단의 명단이 좀 뿌려졌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평판 리스크 우려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태형건설에 조금 국한적으로 나타날 이슈일지 혹은 건설업계 전반으로 번지게 될지,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도 상당한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태형건설 주가까지 오늘장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첫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